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2년 반 만에 내 집 마련 성공한 우리의 스토리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남들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운이 좋았어요. 맞아요. 분양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때 경쟁률이 엄청 심했어요. 저희가 처음 이제 신혼생활을 오피스텔에서 했어요. 제가 28에 결혼했고 오빠가 저는 30에 30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한 케이스인데 그때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그 오피스텔도 원룸형이었어요. 뻥 뚫린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돈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위치는 회사 가까운 곳으로 골랐고요.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저희가 월세로 옮기게 됐는데 그 월세로 옮기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월세를 옮기게 된 이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운용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코로나 때 한창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이 코스피의 지수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올라간다 해서 전세금을 빼서 주식으로 가자. 그리고 월세를 내자. 무조건 이건 돈을 버는 장세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3월에 주가가 엄청 폭락을 해서 코스피가 얼마였죠 그때? 1400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1400대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코스피가 말도 안 되는 코스피 지수였고 언젠가는 다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신혼부부한테 전세금이란 전 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전 재산을 빼서 전부 다 주식에 넣겠다라는 말을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전세금을 빼서 주식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돈을만 있으면은 돈 버는 장세다 해서 저의 의견은 그랬고 와이프의 의견은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공평하게 갔습니다. 전 당연히 저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가 넣어라. 이거는 기회다 해서 다행히 저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전세금을 다 빼서 저희는 월세로 옮기게 됩니다. 월세로 아파트로 간 것도 아니고 또다시 또 오피스텔로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월세를 살면서 저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도 뭐 오른다고 생각은 하고 했지만 집 없는 서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고 너무 불안하고 집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청약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청약을 한 번도 넣은 적은 없지만 이제부터 알아봐서 넣자 이렇게 해서 월세 오피스텔을 살면서 청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국에 로또 청약 3대 지구라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게 과천, 그 다음에 마곡, 그 다음에 위례였어요. 아 그러면 이건 로또 청약이고 누구나 넣는다고 하니 나도 넣어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번 넣었어요. 세 군데를 모두 넣었죠. 네, 한 군데는 1000몇 번대를 받았고 한 군데는 59번을 받았어요.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변수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움츠러들 때였어요. 저희가 입주 계약금이 10%가 아닌 20%였어요. 20%. 다른 단지에 비해서 계약금에 한꺼번에 내야 되는 돈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당첨된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저희가 59번이었는데 61번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 닫고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비 번호를 받아서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예비 번호는 바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월세를 살았기 때문에 돈을 다 빼서 계약금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운이 좋게 2년 반 만에 내 집 마련을 성공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딱 유동성이 나왔던 거 아니야. 전세를 들어갔으면 돈이 없었겠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잘했다. 결과론적으로는 남편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또 행운이 찾아왔어요.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임신이 됐어요. 맞아요. 임신이 됐어요. 선율이가 드디어 왔답니다. 우리한테.
그때 시기가 선율이가 태어날 예정 시기랑 여기 입주 시기랑 맞물렸어요, 되게.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월에 입주를 했는데 선율이가 2022년 2월에 태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선율이는 안정적으로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게 됐고, 지금 뭐 부동산이 하락장세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 집을 갖고 있는다는 편안함이 있어요. 사실 대출의 노예고 뭐 날로 높아지는 대출 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갭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집을 산 거기 때문에 마음 편히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청약을 시도할 때만 해도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특별공급이 신혼부부에게 주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점으로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고 생애 최초는 컴퓨터 추첨이었어요. 예비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당첨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일단 넣어보세요. 청약이 뜨는 것마다 다 조건이 달라요. 저처럼 뭐 컴퓨터 추첨이 있는 것도 있고, 아기가 없어도 태아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비부부인 경우에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규제도 되게 완화돼서 신혼부부나 다른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비중도 많아지고 추천도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하락기다 보니까 단지마다 미분양 나는 단지는 엄청나게 미분양이 나지만 잘 되는 단지는 또 경쟁률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양 나는 단지에 하셨는데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은 대당첨까지 그 제한의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은 잘 알아보고 자기가 이제 살고 싶은 지역이나 단지가 있으신 곳에서 이제 분양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 있지만 집도 마찬가지고 뭐 투자도 투자지만 일단 내가 살 집 하나는 마련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분들 아기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말고, 또 뭐 소득 조건도 요즘 완화됐고 했으니까 알아보셔서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스토리를 말하면서 뭐 자랑 아닌 자랑일 수도 있고, 자랑이지. 아니면 뭐 대출금리에 허덕이고 있다는 요즘 서민들의 삶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안녕. 고마워.